안녕하세요. 행복실버TV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신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시니어분들께서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몸의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떤 영양제를 챙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를 잘못 드시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해칠 수 있고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믿기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이미 세계 곳곳의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1. 우리나라 영양 섭취의 놀라운 변화.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밥상에 항상 나물 반찬이 몇 가지씩 올라왔고 제철 과일도 자주 드셨죠.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답한 분들은 무려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을 정말 많이 먹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채소와 과일 대신 영양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첫째, 1인 가구가 늘면서 직접 요리하기가 번거로워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매번 나물 반찬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둘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과일 하나가 몇천 원씩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셋째, 영양제 마케팅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인터넷, 어디를 봐도 영양제 광고가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답이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영양제 마케팅의 교묘한 함정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하얀 가운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 영양제 하나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영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의사는 병원 밖에서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파는 분들이 일부러 가운을 입는 이유는 그래야 더 신뢰받고 사람들이 더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마케팅을 해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비싸게 책정해 놓죠.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가 비싼 건 더 효과가 좋을 거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플라시보 효과, 쉽게 말해 가짜약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은 효험이 높아진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실제로 값이 비싸면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런 마케팅 기법들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갈수록 더 이런 마케팅 폭탄 속에서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는 비싼 돈을 들이면서도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때로는 오히려 해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과학이 밝혀낸 영양제의 충격적 진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꼭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 종합 비타민. 최근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미세 영양소 성분을 자연식품으로 먹으면 몸에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해당 성분을 영양제 형태로 먹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와 과일 속 영양소와 영양제 속 영양소는 성분 이름은 같아 보여도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식품에는 섬유질, 수분, 수천 가지 미세 성분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반면 영양제는 특정 성분만 고농도로 농축해서 우리 몸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만 크게 연주하는 것과 같달까요? 조화가 깨지는 거죠. 4. 지용성 비타민의 위험한 비밀. 특히 비타민 A 같은 지용성 항산화제는 고용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질병 사망률을 높인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D, E, K 같은 것들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 먹게 되면 몸에 쌓여서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영양제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수용성이니까 소변으로 나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5. 실제 병원에서 본 충격적인 사례들. 실제 제가 본 환자분 중에는 비타민 C를 하루에 무려 20g씩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권장량이 0.1g, 안전 상한선도 1g인데 그보다 20배 이상을 드신 거죠.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콩팥에 심각한 무리가 와서 콩팥 수치가 나빠지고 콩팥 결석까지 생겼습니다. 비타민C가 산화되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게 콩팥으로 배출되면서 콩팥에 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케팅이 너무 강해서 해로운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끊고 싶다고 오셨어요. 유튜브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뇌가 녹는다는 영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정보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게 맞아요.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으면 세포막이 유지가 안 되고 세포가 죽죠. 하지만 이건 세포 실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서 고지혈증이 있을 때 쓰는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 내에 기름때가 끼고 그 기름때가 혈관을 손상시켜서 막히는 걸 예방하는 정도의 약이에요. 실제로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이 약을 썼을 때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예방된다는 게 입증되었고 수천만 명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2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세포 실험의 결과만 가지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뇌가 녹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6. 왜 사람들은 가짜 정보에 현혹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양제에 매달리게 될까요? 바로 효과가 있다는 개인 체험담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영양제를 먹고 당뇨가 좋아졌어, 혈압이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이런 개인 경험담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영양제 때문에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시보 효과가 정규분포로 나타나면 그 중에 한 명은 왼발 걷기를 했더니 암이 나았다. 또는 비타민C를 하루에 20지 먹었더니 암이 나았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이 사실은 다른 걸 수도 있죠.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수기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은 원래 복잡한 숫자나 통계보다는 생생한 이야기에 더 쉽게 설득됩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7. 진짜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대규모 과학 연구 결과입니다. 진정한 과학은 단순히 시험관 실험 한두 개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세포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동물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동물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인구 집단에서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하고
그 메타 분석을 또 엄밀하게 여러 군데서 한 다음에 우산 리뷰, 엄브렐라 리뷰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만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나온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영양소는 자연식품으로 드실 때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영양제 형태로 드실 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건강한 노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식품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잎 채소들입니다. 영어로는 그린 리피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요. 시금치, 케일, 상추, 청경채 이런 채소들은 자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정말 좋습니다.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둘째, 베리류 과일들이죠.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이런 과일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당지수도 비교적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베리류는 식물학적 분류와는 다르게 식품 영양학에서는 베리 이름이 붙은 모든 과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분자도 베리에 포함되죠. 셋째, 우리나라 제철 과일들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참외, 수박 이런 과일들은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품종 개량해온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당지수가 높고 당부하도 높아서 거의 캔디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먹는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당부하도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섬유질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다는 거예요. 단순당이지만 흡수되는 속도가 단순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입니다. 수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수박은 당지수는 높아요. 그런데 물이 워낙 많아서 당부하는 또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박도 여름철에 적당히 즐기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굉장히 달아서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과일들 같지만 실제로는 드셔도 별로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어서 치료받는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9. 주의해야 할 건강정보의 특징들. 마지막으로 건강정보를 접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말대로만 하면 다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사람의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사이즈 핏이란 말이 있죠. 내 말만 들으면 다 좋아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40살이라고 해도 그분의 대사적 특성이나 근육의 특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똑같은 당뇨가 있어도 당뇨약을 다르게 써야 될 수 있고 운동에 대한 처방도 달라져야 되고 식습관도 달라져야 되고 권장 단백질 양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가운 입고 나와서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셋째, 사례 한두 가지만 들면서 무조건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10. 진짜 건강의 비밀.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양제를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과용하시면 콩팥을 해치고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는 이미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자연식품으로 드시면 몸에 좋지만 같은 성분을 영양제 형태로 드시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고 그 돈으로 운동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건 잠, 운동, 그리고 이제는 채소와 과일도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먹는 겁니다.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것들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걸러서 듣고 차근차근 정보를 보고 책도 보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기억하시면 현명한 건강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복실버TV는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